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5주차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 교과목 과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은 지방에 대해서 수업을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요약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진도를 나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수업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거나 또 질문이 있으면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해가 쉽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단백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기류에서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다시 근육을 만드는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급원식품은 이제 살코기류, 생선류, 그리고 계란, 콩, 두부, 우유 등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질소의 함량에 따라서 이제 그 질소 개수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단백질의 구성은 CHON. 그래서 질소가 하나 더 붙어 있는데요. 질소가 16% 들어 있고요. 이 질소 때문에 단백질의 특징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학적으로 분류를 해봤을 때 부완전 단백질, 그 다음에 부분 완전 단백질, 불완전 단백질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단백질은 우유의 카제인과 같은 단백질이고요. 계란의 알부민, 콩의 글리시닌 같은 그런 단백질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 발육, 생식에 충분한 양의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단백질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갓난 아기가 우유만 먹고도 아기가 성장을 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우유 속에 들어있는 그런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분 완전 단백질은 생명은 유지시켜 주지만 성장 발육은 촉진할 수 없는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지만 성장 발육을 촉진하지 못한다니까 결국은 무슨 뜻입니까? 자라지는 못하게 해준다는 뜻이죠. 생명만 유지하게 해주는데 밀에 들어있는 글리아딘이라든가 보리에 호르데인, 귀리에 프로라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 부분 완전 단백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불완전 단백질은 그럼 무엇일까요? 생명 유지와 성장을 촉진할 수 없는 단백질. 그래서 우리가 옥수수를 주식으로 먹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옥수수에 들어있는 제인, 젤라틴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수수만 주식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그 생명의 유지와 성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병에 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이 이제 그 체내에서 분해됐을 때의 최종 산물이 이 단백질인데요. 이 아미노산인데요. 이 아미노산 중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고 불필수 아미노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은 어떤 거예요? 그 음식물을 통해서만 섭취돼야 되는 단백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체 내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단백질은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서만 들어와야 되는데 그 단백질의 종류는 아미노산의 종류는 리신, 로이신, 이소로이신, 트립토판, 발린, 트레오닌, 메치오닌, 페니알라닌, 아르기닌, 히스티딘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아르기닌과 히스티딘은 이제 그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 꼭 외워두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단백질의 구성 성분은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고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성분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혈청 내에서는 알부민이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의 재료가 되고 글로불린, 피브로노겐이 이제 혈청 단백질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어린이들이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고 성장하게끔 하는 것들, 그
그다음에 노폐 조직, 그 노인들이 에, 그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피부가 끊임없이 재생되고 머리카락이 자라고 이런 것들은 다 노폐 조직이 보수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물질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효소와 호르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효소,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 그러면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프로테아제,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어, 지방 그 분해 효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은 호르몬 작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몸 속에는 여러 종류의 그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들이 나와줘야지만 우리가 성장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조절하기도 해주고, 또는 남녀의 그 성 호르몬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 뭘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단백질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에너지원으로서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체액과 혈액을 중성으로 유지시키고 조직의 삼투압작용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열량의 15%를 단백질에서 섭취하게 되고, 과잉은 별로 없지만 이제 결핍에 의해서 카시오카나 성장 정지나 피부나 머리카락의 변색이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단백질의 그 영양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단백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달걀이 100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생물가를 따져도 달걀이 100이죠. 굉장히 달걀이 높은 그런 질 좋은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자에 많이 들어있고요. 노른자에는 지방이 많이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백질 공급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 사람은 흰자를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루에 공급받아야 되는 단백질 양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실제로는 콩 단백질도 좋지만 콩 단백질의 한계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육류의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안다는 게, 우리가 이 단백가나 생물가에서 콩 단백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단백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지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막 재채기가 나오려고 해서요. 자, 지방. 여러분들이 지방의 종류 어떤 거 알고 있나요? 쉽게는 콩기름, 들기름, 참기름, 그 다음에 옥수수 기름 뭐 이런 거 알고 있고요. 버터, 우유에서 서양제에서는 버터 뭐 이런 것도 지방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생크림도 지방이고요. 그리고 동물에 들어있는 그 살 사이에 들어있는 지방 있잖아요. 삼겹살 사이에 들어있는 지방. 이것도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방의 종류가 굉장히 식물성과 동물성에서 있는데, 우리 몸에서 어떤 지방이 필요하고 어떤 식품을 먹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갖는지 오늘 이 시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방 하면은 뭐 땅콩 지방 뭐 이런 거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땅콩에 들어있는 지방이 살아내면 이렇게 쩌든 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산패된 지방, 이거를 먹으면 그
금방 신호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 지방의 식품 중에서 중요한 거는 산패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단백질이 썩은 건 금방 표시가 납니다. 냄새가 나고 모양이 흐트러지고 뭐 끈적끈적 같은 게 막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도 역시 변하게 되면은 냄새가 나죠. 뭐 곰팡이가 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탄수화물이 변해된 것도 우리 오감으로 금방 느낄 수가 있는데, 지방이 변화된 것을 오감으로 쉽게 느끼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산화 물가라는 거를 측정하는데, 예, 그거는 인제 우리가 화학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우리가 그 오감으로, 사람의 오감으로 '냄새가 이상해졌다. 맛이 이상해졌다.'라고 느낄 때는 굉장히 많이 이 지방이 썩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콩이라든가 뭐 호두, 잣 뭐 이런 데 들어있는, 견과류에 들어있는 그 지방, 이게 약간 변하면 우리는 재료가 고가이고 하다 보니 아까워서 못 버리고 그냥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려서 먹는다든지 볶아서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먹는데, 그거는 오히려 산패를 더 진행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깝지만, 좀 맛이 이상해졌다, 향이 이상해졌다 했을 때는 과감하게 지방식품을 버려야 됩니다. 발암물질 중에 1위가 지방식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방을 잘 보관해야 되고 좋은 지방을 먹어야 되는 거는 그런 이유에서 그렇죠. 자, 우리가 지방,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에 들어있는 그 살코기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것은 고체 지방이죠. 예, 돼지고기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가 콩기름을 짠다, 들기름을 짠다, 참기름을 짠다 하면 다 뭔가요? 액체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액체로 되어 있는 형태의 지방을 오일이라고 부르고, 아까 고기에 들어있는 지방은 fat라고 부릅니다. FAT. 그래서 우리가 그 지질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그래서 액체의 지방과 고체의 지방을 합쳐서 다 지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질의 그 조성은 CHO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에 의해서 결합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방은 보면은 포화지방산이 있고요. 불포화지방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포화용액 아시죠? 이렇게 그 학교 다닐 때 물에다가 설탕을 집어넣고 계속 젓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얘가 더 이상 녹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거를 포화용액이라고 불렀고요. 더 이상 설탕이 녹지 않고 이 설탕이 물에 그냥 가라앉아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물은 어떤 상태예요? 이미 그 물이 설탕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라서 더 이상 설탕이 녹일 수 없는 상태에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포화용액이라고 부르게 있는데요. 꼭 그렇게 설명될 수는 없지만 포화지방산이 그렇다는 거죠. 뭔가가 가득 찼다. 예, 포화되었다. 뭐 이렇게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포화된 것들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뭔가를 가득 차게 만든다. 가득 차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구멍이 막히게 되는 거죠. 예, 우리의 정말 신체의 구멍은 뭐가 있을까요? 혈관이죠. 그래서 혈관을 막히게 만드는 그런 지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동물성 지방이 이 포화지방에 속한다. 그러니까 돼지의 지방, 그 다음에 그 소고기의 지방, 오리고기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버터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그 포화지방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오리고기를 좋아하느냐 하면은요, 오리고기에 들어있는 지방은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들어있는 것처럼 포화지방산이 아니고 불포화지방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몸속에 가서 구멍을 막히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아니다,
포화시키지 않는 지방이다 해서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닭고기 먹는 것보다 오리고기 먹는 게 좋대. 오리고기 먹으면 몸에 좋대. 오리의 지방이 좋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리에 들어있는 지방은 동물성 지방 중에서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쌓이지 않아서 혈관을 막히게 하는 일이 없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오리고기를 먹는지 이해하셨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오리고기에 들어있는 지방이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리고기를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포화지방산은 보면은 지방산 사슬이 전부 또는 대부분이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탄소 하나에 탄소 하나 쫙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씩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쫙 일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고리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동물성 지방이 여기에 속하고요. 그래서 융점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융점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가했을 때 몇 도씨에서 이 기름이 녹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이미 액체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못 느끼지만 돼지의 지방과 소의 지방을 이렇게 불에다 놓고 꾸면은 기름이 녹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이 녹아져 나오는 그 점을 융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소나 돼지 또 소가 그렇죠. 특히 융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선 잘 녹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융점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융점이 높기 때문에 지방 상온에서는 고체를 띠고 있다. 예, 우리가 새우기름이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고급 지방산이다. 예, 그래서 그 스테아릭산, 팔미트산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고급 지방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뭐냐? 탄소수가 10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지방산을 고급 지방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개가 고리가 10개 이상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은 식품의 예로는 크림, 치즈, 버터, 기타 유제품, 콜레스테롤을 함유한 지방이 많은 육류나 동물성 지방식품을 얘기합니다. 코코넛 기름 및 팜 팽류와 같은 포화 지방 함량이 높은 식물성 지방 식품도 존재한다. 피자, 유제품, 디저트, 소세지와 같은 조리된 많은 음식들은 포화 지방 함량이 높다. 예, 우리가 진짜 디저트 아무렇지도 않게 막 먹잖아요. 여기에 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고요. 소세지, 여러분들이 사 먹는 소세지 있죠? 여기에도 그 비계가 꼭 들어가야지만 그 소세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도 많이 들어있고 여러분들이 먹는 피자에도 지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건강을 증진시키고 심혈관 안개 질환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포화 지방의 섭취를 줄이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 이 그 포화 지방산의 섭취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겹살이나 뭐 이런 것들은 줄이고 식물성 지방인 견과류를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삼겹살은 삼겹살대로 많이 먹고 또 견과류는 견과류대로 먹고 그래서 오히려 지방이 과잉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은 이제 그 견과류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뭐 아침마다 뭐 호두, 자, 땅콩, 뭐 또 여러 가지 견과류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아몬드 뭐 이런 것들. 거기 얘는 우리가 견과류를 먹는 이유는 거기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다?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인제 불포화 지방산은 탄소의 결합 사슬이 이중 결합이 1개 이상 있는 지방산을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합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고리가 연결되는 고리가 2개인 경우를 이중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중 결합. 그러면 이중 결합이 1개 이상 있어야지만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중 결합이 하나면 단가 불포화 지방산, 이중 결합이 2개면 다가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16에서 22개의 탄소 결합 길이를 가지고 있으며 1개의 이중 결합을 시스형 형태를 갖고 있다.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지방이 고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개의 탄소수를 가진 지방산 중에는 스테아르산이 포화된 상태이고, 올레인산은 1개, 리놀레산은 2개, 리놀렌산은 3개의 불포화 지방산을 가지고 있다. 올레익산은 동물과 식물에 가장 많이 발견되는 불포화 지방산이다. 닭과 불포화 지방산은 생선과 식물에 많이 발견된다. 예, 닭과 불포화 지방산, 네, 생선과 식물에서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선 기름이 좋다, 뭐 이런 것도 다 이 불포화 지방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지방의 대표적인 것은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 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융점이 낮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열을 가해도 쉽게 타게 되죠. 그 다음에 저급탄 지방산이다. 그래서 탄소수가 10개 이하로 된 지방산을 얘기하고요. 여기는 올레익산, 그 다음에 리놀렌산, 리놀릭산, 아라키돈산 이렇게 그 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필수 지방산이 있는데요.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처럼 필수 지방은 어떤 걸까요? 음식을 통해서 꼭 먹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방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필수 지방산 중에서 불포화 지방산은 리놀레익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요 3가지가 필수 지방산이다.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은 8가지였고 어린이는 이 2가지가 더 플러스가 돼가지고 10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필수 지방산은요 3가지, 리놀레익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요 3가지가 우리 필수 지방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먹어줘야지만 되는 거죠. 네, 잠시 쉬었다가 2부 타임 하도록 하겠습니다.